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이번 시간에는 우주에서 별이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먼저 PPT를 통해서 복습해 볼게요. 교과서는 20쪽입니다. 빅뱅으로 인해서 우주가 탄생한 뒤에 쿼크와 전자와 같은 가벼운 기본 입자들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 쿼크가 3개씩 뭉쳐져서 뭐가 만들어졌죠? 바로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 하얀 색깔 회오리처럼 생긴 것이 뭐냐면 바로 빛이에요. 그런데 왜 회오리처럼 표현이 됐을까요? 사실 빛이라는 것은 막 뻗어나가는 성질이 있죠. 사방으로. 그런데 이때는 그러지 못했어요. 뻗어나가지 못하고 그냥 그 안에 웅크리고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냥 빙글빙글 도는 회오리로 표현된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주의 나이가 3분이 되어서 우주의 온도가 약 10억 켈빈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양성자와 중성자가 각각 몇 개씩 결합했었죠? 각각 2개씩 결합해서 헬륨 원자핵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양성자 한 개는 그 자체로 수소의 원자핵이니까 이때 수소의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온도가 더 떨어져 헬륨 원자핵의 생성이 중단된 후에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개수비, 질량비가 고정되어 현재까지 남아있다고 했었죠. 자, 개수비는 몇 대 몇이었죠? 여러분 대답했나요? 개수비는 12대 1이고 질량비는 몇 대 몇이었죠? 3대 1이었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진행된 우주를 배웠어요. 태어난 지 몇 분 안 된 우주. 이 당시 어떤 물질이 있었는지 정리를 해보면 수소 원자핵, 그리고 헬륨 원자핵, 그리고 빛, 그리고 얘는 전자입니다. 이 4가지 물질들이 서로 결합하지 못한 채 따로따로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주 나이가 38만 년이 되면 우주의 온도가 3000 켈빈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막 움직이던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낮아져서 결국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에 이렇게 띡 붙잡히게 돼요. 그래서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렇게 삥 막 나가는 게 뭘까요? 바로 빛입니다. 이 빛이 그전에는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기만 했는데 이제 뻗어나가고 있죠? 왜냐하면 이 빛의 진로를 방해하던 전자가 드디어 원자핵에 붙잡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빛이 우주 사방으로 퍼지게 되고 이 빛이 우주 배경에 쫙 깔리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해요. 그리고 시간이 더 흐르면 이 수소와 헬륨이 중력에 의해서 뭉쳐지게 되고 그것들이 별이 되고 별이 모여서 은하가 됩니다. 즉 우주 초기에 생성된 별은 헬륨과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얼마 전에 현대자동차에서 수소차 만들고 있는 거 알아요? 쌤이 그 광고를 봤는데 거기에 우주의 수소에 대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쌤이 여러분들한테도 보여주려고 찾아놨어요.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가 자동차의 에너지가 되다. 수소 에너지가 가장 진보된 친환경 자동차를 달리게 하고 그 자동차는 수소로 에너지를 만들어 움직이는 에너지원이 된다.
수소연료 전지차가 우리 사회의 에너지원이 되는 시대. The Hydrogen Age. 여러분, 멈춰. 여러분 이 광고 본 적 있어요? 근데 조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수소로 이루어져 있고 무궁무진한 수소를 연료로 쓴다고 했죠? 그게 진짜일까요? 우주의 75%가 진짜 수소로 이루어져 수소. 있을까요? 무한한 수소. 우주의 75%. 이 말이요. 수소가 우주의 75%다. 사실 이거는 개뻥입니다. 우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은 4.6%밖에 없어요. 나머지 95.4%는 아직 우리가 모르는 에너지와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즉, 여기서 지금 말하는 75%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 그러니까 우주의 4.6% 중에 75%라는 거예요. 즉, 총 우주에서 3.45%만 수소입니다. 근데 물론 우주는 엄청나게 크니까 이 3.45%도 엄청나게 많은 양이긴 하지만 이건 사실 진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내용들을 다 설명하기가 복잡하니까 그냥 이렇게 단순히 썼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교과서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교과서는 20쪽입니다. 이 그림은, 여기 교과서 아래에 있는 그림은 조금 전에 PPT에서 같이 봤던 우주 초기의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나타낸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헬륨 원자액이 만들어지는 동안에도 우주는 팽창하여 온도가 계속 낮아지고 입자들의 운동 에너지도 작아지므로 어느 시점에 이르면 더 이상 헬륨 원자핵 생성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 우주 나이 약 38만 년이 되었을 때 우주의 온도는 더 낮아져 약 3000켈빈에 이르고 이에 따라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작아져 수소의 원자핵이나 헬륨 원자핵이 잡혀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된다 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표 칠게요. 38만 년, 3000켈빈, 그리고 이때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만들어졌다는 거. 자, 다음 장. 이때 만들어진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 등은 중력의 영향으로 응축되어 이후 우주의 은하와 별들을 만들게 된다. 그러나 우주의 온도가 이미 너무 낮아져 더 이상의 반응이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산소나 탄소 등의 원자는 이때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라고 돼 있어요. 즉 수소와 헬륨은 우주 초기에 만들어진 거지만 현재 우리 주변에 있는 산소, 질소, 탄소, 철, 마그네슘 이런 원소들은 이 당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대체 이 원소들은 대체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다음 소단원에서 배울 거예요. 궁금한 사람들은 교과서 26쪽부터 미리 읽어보세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탄생 직후 우주의 온도와 밀도는 대단히 높았기 때문에 빛과 입자들이 마구 뒤섞여 있었고 빛은 전자와 계속 충돌하므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 우주의 온도가 낮아지자 전기적으로 중성인 원자가 형성되면서, 자, 지금 원자가 형성됐다라고 한 거는 이 전자와 원자 핵이 결합해서 원자가 됐다는 거죠. 이거 간단히 그림으로 그려보면 원래는 원자 핵만이랑 전자가 따로따로 놀았는데 이렇게 합쳐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바로 원자가 이렇게 된 거죠. 이 원자가 되면서 빛이 방해를 받지 않고 퍼져나갔는데 이 빛이 바로 우주 배경 복사이다. 우주 배경 복사의 발견은 빅뱅 우주론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다라고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가 알겠지만 이 우주론이라고 돼 있죠. 이론이요, 이론. 얘는 사실
그러니까 어떤 과학적인 이론이죠. 우리가 우주 탄생할 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았죠. 그거 목격하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냥 이 지구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것들을 그냥 관측하고 그에 따라 이론을 세우고 또 관측 결과를 통해서 그 이론을 증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빅뱅 우주론은 그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우주 배경 복사가 그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대체 이 우주 배경 복사는 어떻게 발견하게 됐을까요? 발견한 그 과정이 진짜 엄청나게 특이해요. 그것은 이 다음 강좌에서 쌤이 다른 영상, EBS 영상을 통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세요. 자, 그리고 빅뱅 우주론에 대한 증거는 또 있어요. 바로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라는 거예요. 이거 역시 관측을 통해서 밝혀졌어요. 대체 어떤 방법으로 우주의 수소와 헬륨을 관측한 것인지는 바로 이어지는 다음 차시에 알아볼게요. 자, 지금 배운 내용 중에 질문할 게 있으면 아래 질의응답에 댓글로 남겨주세요.